2025년 4월 18일입니다. 4월 19일, 4.19죠? 예. 오늘은 4월 18일. 제가 졸업한 학교에 가보면은 그 본관, 그, 그 좌측일걸요? 본 입구에서 좌측 쪽에 4.18 기념 부조라고 하는 게 맞겠죠? 4월 18일 날, 4.19 바로 전에 그 고대 학생들이 먼저 시위를 하다가 정치깡패들한테 습격을 당해서 다수가 희생당한 사건, 그 부조가 있습니다. 4월이면은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뒤에 가서 그거 보고 했던 기억이.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걸 이렇게 저기 국립 4.19 묘지까지 뛰어갔다가 오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그 염전노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많은 분들이 염전노예에 대해서는 잘 잊혀졌다, 아니면 뭐 해결됐다, 아니면 뭐라고 하든 사실은 마치 안 보이고 언론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해결됐고 옛날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불과 지난주인가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신안에서 나는 소금의 천일염에 대해서 아마 수입 제한 조치 같은 비슷한 걸 했나 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했더니 지난 3일 미국 관세 국경보호처 CBP가, 이게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떤 생산물, 외국에서 수입되는 생산물에 공정하지 못한, 아니면은 어떤 불법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그런 생산물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인도 보류 명령,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수입돼서 그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을 이제 딱 잡아두는 거죠. 인도 보류 명령.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바로 강제 노동의 이 신안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이 강제 노동, 그 말하자면 노예 노동이죠, 우리말로. 그리고 좀 말하면 그 염전 노예, 그거죠. 근데 신안군이 7일날 이거에 대해서 강제 노동이나 인권 침해와 무관한 것이라고 2021년 얘기를 하고, 일부 어떤 운영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 체불 관련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국뽕에 취한 어떤 놈들이라든가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난 거죠. 뭐냐? 실제로 10년 전에 이미 염전노예 사건을 피해자가 있었고, 그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온 김 변호사, 최 변호사가, 두 변호사분이, 김종철, 최정규 변호사분이 SBS의 특정인 발견에서 실제로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왜? 그 가해자 놈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가해자라는 놈 중에 그 소위 말하는 군의원이 있다. 승승장구했다. 무려 재산도 67억 그 이상.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냐? 즉 10년 전에 염전노예로서 문제가 돼갖고 그때 그 가해자로 처벌을 받았던, 근데 그 처벌도 실제로는 대충 그 징역 1년 2개월, 그것도 딱 달랑 하나? 대부분 집행유예 불기소. 근데 그 주범 중에 한 놈이 신안군 의원으로, 군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놈은
피해자한테 연봉 4천이 아닙니다. 400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그러면 월급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30 몇만 원 되는 거죠. 그 강제 중노동을 시켰는데 월급을 한 30만 원. 그럼 월급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일당 만 원이죠. 일당 만 원 정도 준 거죠. 그리고 폭행. 그리고 이게 지적장애인이니까. 그런데 그 군의원이라는 인간이 구속돼서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그런데 2018년도, 2022년도 두 번에 거쳐서 군의원으로 당선돼서 지금 재임 중이다. 그 인간의 재산은 67억. 전남도 공장이 제일 많다.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냐? 아니 이런 쓰레기를 봤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전노예라고 해서 그때 한창 문제가 됐고 근데 사실 그 뒤에도 제가 몇 번을 방송했습니다. 실제로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관련된 그 지구대나 경찰놈들이 그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신안 경찰서 관련된 애들도 실제로는 아마 신안 경찰서가 아닐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경찰서가 아마 근데 그 이게 좀 조금 애매해요. 원래 그 신안 군의 경찰서. 근데 그놈들이 실제로는 그 소위 뭐 돈을 처먹었는지 아니면 뭔가 그 지방 토호 세력을 뭐 하고 있던 짜옹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호를 하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어갖고 실제로 그 염전노예의 피해자들이 다시 가서 이 일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뭐 보호나 아니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 군의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실제로는 처벌받지 않고 처벌받아도 대충 집행유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염전을 이게 하청 기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하청했던 그 걔네들만 조금 처벌받는 척했지 실제로 이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놈들은 실제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 최정규 변호사도 이 사건은 단순 임금 체불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 10년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미국에 도움을 청했다. 그러니까 관세 국경 보호처에 일종의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제노동 그럼 미국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염전노예 강제노동에 임금 착취를 했던 놈들이 군의원으로서 수십억의 재산으로 배에 기름칠고 잘 먹고 잘 살고 실제로는 어떤 변화도 없어. 전라도 신안. 이건 너무 개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서 소금 수입 금지 조치가 돼서 이게 뭔지 모르는 언론도 눈을 감아 경찰놈들은 같이 뭘 처먹은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허긴 쓰레기 같은 년놈들이 저기 대통령 파면된 이후에도 수돗물이나 수백 톤 쓰고 있고 그걸 또 보호하는 놈들이나 이런 대한민국이 진짜 이게 뭐야 이런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이 군의원 놈은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리고 신안군 신안군 아니면 신안군 사람들은 도대체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까? 응? 글쎄요. 저런 자들을 하여튼 좀 이게 뭔가 글쎄요. 이 IQ 75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염전노예로 쓰고 있다. 강제노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이런 강제노동이라든가 노동착취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 기준에 한참 미달합니다. 그런데도 국뽕에 취한 놈들은 대한민국이 되게 이런 것처럼
당시 피해자 8명은 2018년도에 아니 2015년도에 경찰 거역노동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1심에서는 했는데 문제는 경찰이나 감독관청이나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고의과실 위법 여부에 대해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패소 판결을 했죠. 그런데 경찰은 이때 파출소에 도움을 청했는데 그 경찰놈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배상 3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경찰놈들이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 그때 그렇게 한 경찰놈들은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걔들이 징계 받았을까요? 처벌 받았을까요? No. 제가 아니라의 아니라일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으로부터 뭐 이 신한 그 염전노예 그 강제노동이 있다 이렇게 위에서 탁 하니까 이제서야 뭐 도대체 그 군의원을 그 이 공천한 민주당 놈들이겠죠? 민주당 만약에 그게 군의원을 민주당이 공천했다고 하면은 개새끼들인 거죠. 그놈들도 개새끼들인 거고. 어쨌든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어때 2025년에 강대 염전 이거를 해결 못한 스스로 해결 못해 갖고 이런 세계적인 망신거리. 예? 자,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조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나온 내가 아까 왜 고려대학교 얘기를 하고 고려대학교에 그 뭐 4.18 얘기를 했냐면 고려대학교에 사실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그래서 전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는 전파공학과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아마 전전전 뭐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도라이 짓을 했는지 이게 범죄인지를 모르고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말은 인스타그램 소명 계정에 흔한 전전전 전지전자공학부의 안전귀가 서비스라는 릴스 쇼폼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하나 그 긍정적인 느낌이 나죠. 안전귀가 서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 겉에 표현한 건 달리 이건 소위 말하는 강제 스토킹 범죄입니다. 즉 랜덤으로 이제 밤에 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얘기 없이.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들은 누가 쫓아오니까 카메라들 쫓아오니까 막 도망가고 더 그 도망가는 거 찍고 그걸 10초 뭐 그 정도 인적 없는 어두운 골목길을 거꾸니 여학생을 무조건 쫓아가서 찍고 그 제목은 랜덤으로 아무 여자 골라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라는 겁니다. 이 도라이 새끼들이에요. 이게 고려대학교 제가 나온 학교의 전기전자공학부의 이게 범죄야 이 새끼들아. 아니 도대체 이게 기본적으로 이 나사가 빠진 새끼들인 거죠. 그럼 여기에 찍힌 여성은 얼마나 공포를 심을 느꼈으며 이걸 찍고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이걸 또 뭐 하는 그런데 그 제목은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래.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스토킹 범죄라든가 아니면 그 밤늦게 이런 말하자면 그 신림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밤늦게 이렇게 하다가 침입 성범죄 당하는 그런 여성들이 꽤 있는 결국은 이제 비판이 됐죠. 스토킹 범죄 희화화라고 하는. 그래서 영상은 삭제했지만 어떤 입장이나 사과도 없는 상태. 근데 사실 이게 고려대만이 아니라 충북대 국립 한밭에도 비슷한. 지들끼리 이제 이게 보고 배운 거죠.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학생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범죄인지 이런 걸 느끼는 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범죄라는 것을 어느 렴풋이 인식을 해도 그것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 이렇게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얘기해 주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그러니까 충북대 학생의 놈들도 웃긴 놈들인 게 밤늦게 공부하면 위험하니까 학국 가방 빨리 데려다 주기란 자막을 다룬.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방적인 스토킹 범죄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아무리 그래도 20살이 넘은 애들인데 범죄 가정을 재현해서 스토킹하고 있다는 것을 콘텐츠화해서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아, 이거 반드시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의 지도교수라든가 아니면 학교 당국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화돼 있다. 그런데 곽대경 건국대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문제였냐면 전체적으로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재한 거죠. 실제로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전망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거를 실제로는 얘기를 했어야지. 곽대경 같은 동국대 교수라고 하면은, 경찰도 교수라고 하면 그냥 뭐 혼란스러운 행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곽 교수님, 예? 정신을 차리세요. 예? 시스템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쨌든 그건 그렇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이걸 제작한 놈들은 반드시 각성을 해야 된다.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처벌받을 겁니다. 예?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과문을 올리세요. 지금 충북대, 한밭대, 뭐 고대 여러, 그대로 넘어가면 또 똑같은 다른 비슷한 그런 범죄자 되는 겁니다. 이 양반들아. 예? 어, 아까 뭐 범죄 얘기는 아닌데 아까 문영배 헌법재판관 퇴임하는 모습 보고 문영배라는 사람이 얘기한 얘기 중에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다른 건 뭐 어차피 다.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연구관이나 교수한테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주로 뭐 부장판사급이라든가 아니면 법원장급 대충 그 정도, 고등부 부장판사급 정도의 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이 지검장급 정도의 검사들 대충 두이거나, 근데 고급에서 대부분 헌법재판관이 뭐 지명되고 추천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판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영배 그 퇴임 권한대 했으니까 문영배 이 사람의 얘기도 맞지만 너무 좁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헌법연구관이라는 건 그 안에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물론 걔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다양하게 해서. 그리고 바깥에 헌법 관련된 교수한테도 당연히 헌법재판대는 해줘야 되지만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사회를 연구한 사람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성학자도 가능하고 범죄학자도 저는 하고 오랫동안 어떤 그러니까 꼭 법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면 그런 풀을 만들어 갖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헌법재판에 녹아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늘 그 대법관 중에서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이 14명 중에서
3명까지는 돼야 된다. 그 소위 말하는 3명 있는 대부분 소부 중에 하나는 법조인이 아닌 애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검사, 판사 이런 애들이 헌법재판관, 대법관, 그러니까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고 무엇인가 오류에 생긴 지들끼리 법이 뭡니까?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정의 아닙니까? 근데 왜 상식적인 정의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꼭 법조인이라고 하거나 법을 하는 애들만 그걸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이건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의 풀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각히 고민해야 된다. 헌법에 녹여내야 된다. 법에 녹여내야 된다. 법관의 즉 재판을 판사의 구성과 재판관의 구성은 다 이렇게 좀 다양화해야 된다. 하여튼 뭐 문영배의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해봤습니다. 사실 뭐 범죄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밀양 사건 때 신상 공개를 한 유튜버가 이제 재판 받아 실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뭐 전투 토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집행인 뭐 여러 가지. 당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시스템이 못하는 걸 얘들이 하는 건 맞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 즉 말하자면 전혀 검증이 안 됐고 아니면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공개됐을 경우 그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피해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봐서는 거의 엉뚱한 피해자만 20여 명. 그러니까 실제로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애들도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전혀 무관한, 뭐 이름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전혀 무관한 20명. 그럼 그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도.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얘들은 처벌을 받는 게 맞는데, 그럼 위량 사건과 관련된 실제로 관련된 여러 가지에서의 공개 안 된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처벌들이 위량 사건의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꼬락골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당연히 저는 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어떤 사적 처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쪽에서 위량 사건의 실제로 가해자 아니면 가해자 관련된 그 진실이 파헤쳐지지 않고 숨겨지는,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분명히 고민해야 된다. 즉 지금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한 처벌도 필요한데, 그럼 공적으로 관련된 정의에 대한 걸 제대로 했느냐, 그 부분도 사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좀 이것저것 고민이 드는 겁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강간한 놈이 6년을 복역 후에 또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문제가 그 30대 남성 놈한테 검찰이 7년을 구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2020년에서 그 뭐라고 하나 2022년까지 그 여러 가지 이 성범죄자들을 이전에 한 놈이 있는데 6년을 복역한 놈이 또 성범죄 저질렀는데 이제는 7년을 구형했다? 글쎄요. 오히려 이거는 대단히 큰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 2014년도에 6년을 징역 6년, 그리고 2020년도에 출소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 출소한 후부터 바로
성범죄 저지러 다녔어요. 이건 그 신체 불법 촬영을 해서 협박하고 그 이런 새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얘한테 6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전혀 교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앞에 사건의 침입 강간 사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된 건가? 아니면 제대로 처벌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높고 상습성이 높다고 하면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은 거야? 아니면은 그 다음에 어떤 보완 조치들이 왜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강간 보면 또 강간을 하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런 놈들이 사실은 이런 놈이 2010년에 출소해서 하면 안 됐죠. 사실. 그러면 출소 이전에 뭔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사도 잘못했고, 그죠? 처벌도 잘못했고, 그 다음에 관리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걸 못 막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